네, 손희정의 TMI 장서연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코너고요. 장서연 변호사님의 이제 삶에 쏙 들어가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사실 이 세계의 셀럽이시잖아요. 장서연이라 그러면 장서연 막 저희도 모시게 되어 영광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장서연 변호사 모실 거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팁이라고 준 게 야구 얘기 물어봐라. 야구 얘기 제일 좋아한다 요즘에 이러시더라고요. 야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야구인데요. 여자 사회인 야구단이 있어요. 전국에 한 50개 팀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전국 대회도 하기도 하고 매주 일요일에 리그가 있기도 하고 거기서 재작년부터 가입을 해서 사회인 야구 선수로 찾아봤더니 좌익수와 총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네. 정보력이 대단하시네요. 야구단 이름이 뭐죠? 서울 레이커스. 서울 레이커스. 네네. 이게서 제가 왜 셀럽 얘기를 꺼냈냐면 그 레이커스의 야구 단원 모집할 때 우리 야구단의 가장 큰 장점은 들어오면 장서연이랑 야구를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너무 민망하고요. 저는 야구판에서는 진짜 무명인이고요. 그게 아마 그 류민희 변호사랑 같이 하고 있어요. 희망법에. 그 류민희 변호사가 작년 티어 여성 게임스인가에 이제 우리 선수 단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 레이커스 홍보하는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 이름이 먹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당시에 거의 저는 팀의 후보 선수였는데 저의 이름과 본인이 포수하고 있는 사진을 크게 박아서 전단지를 뿌린 거예요. 그건 유민희 변호사님의 절대 그게 이제 홍보 포인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효과는 있었나요? 한두 번? 그러면 레이커스에 사실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레이커스 검색하시면 거기에 이제 가입 신청을 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주간의 연습 기간을 거쳐서 팀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네. 어떤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되나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오히려 저보다는 지금 우리 팀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보미 선수도 있습니다. 김보미 씨도 거기 계세요? 저희 TMI에서 모시고 싶은 여러 게스트 후보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제가 열심히 한번 말을 해놓겠습니다. 야구는 원래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프로야구 중계는 봤었어요. 좋아하는 야구팀 있으세요? 한화. 제가 야구를 전혀 모르거든요. 스포츠를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한화가 잘 못한다는 얘기는 매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포스트 시즌도 올라가고 원래 빙그레 이글스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장종훈 선수라고 연습생의 신화인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 대학생 출신이거나 아무튼 이렇게 드래프트로 큰 연봉을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에서 연습생부터 했는데 이제 4번 타자가 된 선수입니다. 장서연 변호사님도 레이커스의 후보 선수였지만 점점 성장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주전 선수예요. 야구를 보는 게 아니라 플레이하는 거의 재미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하면 좀 뿌듯하고 못하면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해요. 사실 야구뿐만 아니라 요즘 또 탁구도 열심히 치고 있고 티어 여성 게임즈에서는 이제 배드민턴으로 출전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공놀이에 되게 능하신가 봐요. 구기 종목이 재밌으니까 게임이 되고 그래서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팀플레이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사실은 운동신경도 되게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누구랑 뭘 같이 하는 협업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야구 괜찮을까요? 네. 야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팀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정말 팀플레이지만 야구는 어쨌든 개인의 성적도 되게 중요하고요. 타격, 타율. 근데 물론 그것도 희생타가 있고 우리 팀 점수를 내기 위한 그런 플레이도 있긴 하지만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구단에 가입을 해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앉아있다가 나가서 공 치고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야구가 좋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도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처음 시작했었던 얘기 하시니까요. 사실은 이제 여쭤봤을 때 요즘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질문지에서 되게 많이 언급하시는 게 네. 야구, 반려견, 네. 파트너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야구도 사실 파트너 때문에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파트너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고 루미니 변호사 때문에 시작했어요. 네. 제가 2017년 5월에 야구를 시작했는데 2017년 5월, 그러니까 4월이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에 앞에서 이제 그 무지개 항의 액션을 한 이후거든요. 루미니 변호사가 저의 정신 건강과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같이 야구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때 이제 야구팀에 가입하게 돼서 야구를 하게 됐죠. 그때 그 제안 받아서 야구 시작한 거 잘했다 싶으신가요? 잘한 것 같은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세계도 있었나?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일이 저의 전부였는데 세상을 다르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제서야 내가 이 재미를 알았나?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재밌었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건가 약간 이런 회의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과 운동과 가정생활과 이런 걸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정생활은 좀 어떠세요? 이상한 질문인가요? 이게 오래된 파트너하고 네. 강아지 3마리하고 같이 살고 계신다고 네. 우리가 페북 친구다 보니까 네. 인코 커플로 네. 유명하시잖아요. 파트너 어떠세요? 요즘은 인고 커플인데 저희가 사실 예전에 별명이 티격이 태격이 옥신이 각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다투기도 하고 사실 늘 제가 잔소리 듣고 혼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관계였는데 저희가 2007년에 만났거든요. 12주년이 됐고 안 지겨우세요? 사실 처음으로 권태기가 없는 상대방이에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 파트너는 권태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드리려고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네. 장서연 변호사님도 커밍아웃을 하셨고 네. 커밍아웃한 레즈비언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네. 사실 이분도 그럼 커밍아웃을 하셨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파트너도 커밍아웃을 하셨나요? 사실 파트너가 저보다 일상생활에서는 더 커밍아웃을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조그만 슈퍼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도 커밍아웃을 하고 사장님한테 네, 네. 제가 레즈비언입니다 네, 이렇게요? 저희 아파트에 단골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도 커밍아웃을 하고 어머니 칠순잔치 때 파트너의 가족이 그러니까 5남매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 사는 남동생 그 언니가 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모인 김에 어머니 칠순잔치 때 네. 주인공이 나야 나 해버리신 가족 거네요. 앞에서 커밍아웃도 하고 그러면 파트너분의 커밍아웃은 어떠셨대요? 가족들이 잘 받아줬다고 하시나요? 큰 언니를 제일 걱정을 했대요. 한국에서 살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그 이제 파트너가 커밍아웃을 하니까 너가 행복하면 되지라고 너무 쿨하게 인정을 했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 집에 왕래를 했으니까 서연이 또 내 동생이야 뭐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고 좀 감격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집에 가족 행사나 모임 있을 때 가끔 이제 서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 파트너로서 가시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남녀 커플의 경우에는 며느리로 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저희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사위? 며느리가 네. 남자라니 이게 네. 웬 말이냐라는 네. 그 게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네. 김조강수 감독 결혼식 때 며느리가 남자라니 농번기에 좋겠구나 뭐 이런 어. 피켓이 나오기도 네, 했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백년 손님의 아. 지위인 거죠. 오히려 너무 이렇게 가족으로서의 의무나 역할을 기대하진 않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러면 파트너 집에도 파트너로서 가시고 네, 커밍아웃을 하고 네. 그럼 장서연 변호사님도 집에 커밍아웃을 하시고 네. 파트너와 함께 종종 그렇게 네. 방문하시나요? 제가 사실 집에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커밍아웃 한 적은 없고 다만 저희 부모님과 아주 오래전부터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고 아 부모님한테 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레즈비언이고 여자 파트너와 삽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페북에 매일매일 네. 파트너와 있음을 공유하면서 네. 알아서 해라 네, 하셨던 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2017년 4월이었어요. 제가 그 문재인 당시 후보 앞에서 이제 무지개 깃발을 펴고 경찰에 연행됐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죠. 너 지금 어디니? 그래서 경찰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사실 처음으로 아버지 입에서 이제 성소수자라는
이런 용어를 쓰셨죠. 당시에 뭐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니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저는 사실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입에서 성소수자라는 말을 처음 이렇게 하신 게 그러면 다 보고 계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적은 없으셨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조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고모이자 이모이고 제 파트너는 왕고모, 왕이모 이런 호칭으로 가족들에게도 너 혼자 가면 왜 혼자 오니? 하영이는 왜 안 오니? 이런 질문도 받고 그래요. 기분이 어떠세요? 나의 파트너가 나의 가족한테 인정을 받는다, 내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면 장변님께는 그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 이제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못하는 다른 키워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바뀐 것 같은데 저희 세대만 해도 커밍아웃의 마지막 순서가 부모님께 커밍아웃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사실 성소수자 부모 모임도 생기고 오히려 지금 10대, 20대 초반은 오히려 부모님한테 먼저 커밍아웃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사실 부모님께 커밍아웃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사회에서 어떤 사실 차별이나 배제를 당하더라도 든든한 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굳이 뭐 부모님한테 뭐 나의 사생활을 다 알려고 이해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한테 부모와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좋았죠. 애매한 순간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결혼 40주년 때 가족 사진을 찍는데 제가 제 파트너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 될지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는 이런 사진이요? 네, 대가족 사진. 네네. 네, 가족 사진에 같이 가자고 해야 될지 하다가 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좀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완전한 가족은 아니구나, 인정받는 관계는 아니구나, 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씁쓸했던 적이 있었어요. 파트너가 서운해하지는 않으셨어요? 서운했겠죠. 저도 서운했으니까. 김조광수 감독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혼인신고, 동성 커플 혼인신고 투쟁에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왜 꼭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김조광수 감독님 결혼식에도 축하하고 보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형식에도 또 딱히 동의는 안 됐었던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요. 하지만 그 투쟁을 하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되면 혼인신고 하실 건지 이런 걸 좀 궁금하거든요. 혼인신고 하고 싶어요. 해야 하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 정체성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네네.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결혼식은 저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거 입으셔도 네. 되잖아요.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파트너가 법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을 접하거든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서 불행한 사고를 겪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지원했던 사건 중에 이제 20대 30대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이제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연락도 잘 안 하던 이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생존한 파트너에게 같이 살고 있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제 절도죄로 고소를 하고, 당연히 그 재산은 주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뭐 굳이 결혼을 해야 돼, 뭐 이 가족 중심주의 사회에서 뭐 굳이 우리도 뭐 꼭 가족이 돼야 되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불행한 사고나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법정 가족에게 나의 모든 권리가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대안적인 파트너십이 생긴다면은 그런 거를 당연히 성소수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저는 혼인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는 신문에 뉴스로만 본 건데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할머니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한 할머니는 집안일을 담당하셨고 한 할머니가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 오신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 아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사에서는 그냥 친구 관계인데 돈을 벌어 오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벌어 오시던 할머니의 가족들이 정말 10년 동안 이건 뭐 연락이 없었던 가족들이 와가지고 두 분이 같이 사시던 집에 자물쇠 열쇠를 바꿔버린 거죠. 할머니 쫓아내고. 근데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고, 심지어 돈을 안 벌고 사실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이 재산에 기여해 왔을 텐데 그걸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게 되고,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법적인 안전망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 두 분이 레즈비언 파트너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좀 인정되는 법적 안전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꼭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혼인평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꼭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 성소수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상황들을 좀 그쵸. 줄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나도 정당한 구성원이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하겠네요. 네네. 지금까지는 약간 장서연 변호사님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혼인신고 투쟁으로 이야기가 좀 넘어가면서 잠깐 쉬었다가 네. 그 다음 편에서는 장서연 변호사의 공적 활동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벌써 끝났어요? 이게